한밤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밝은 조명과 갈채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TV 화면 너머로 보는 것은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일 뿐이다. 그 뒤편에서 출연자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은 파도가 일렁였는지는 카메라가 꺼진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용히 드러난다. 이번 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녹화 현장은 그런 숨은 파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스태프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한 밤이었다. 노래 한 소절만으로도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트로트 차세대 아이콘 빈에서, 그리고 웃음으로 세상을 밝히던 개그우먼 김지민이 각자의 이유로 뜨겁고도 차가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난 괜찮은 척하는 법만 빨리 배웠어요. 녹화 초반 빈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첫 마디는 마치 오래 잠겨있던 금고가 열리는 소리 같았다. 10살 무렵 전국 가요제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데뷔했을 때 그는 성인 가수들도 감탄할 만큼 유려한 꺾기와 애드리브를 자유자재로 선보였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은 어김없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어린 예서가 건넌 댓글의 바다에는 저에는 감정이 없다. 어른 흉내만 낸다. 2년 안에 익힌다 같은 독설이 매섭게 파도를 쳤다. 처음엔 어쩌다 한두 개겠지 하며 넘겼지만 녹화 뒤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열 때마다 부정적 말투가 눈앞으로 쇄도했고 손끝이 떨렸다. 어느새 댓글창을 여는 순간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다는 공포가 몸에 배어버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아이디를 찾아 눈동자를 굴렸다. 별님 사랑TV. 어설픈 이모티콘까지 붙은 그 계정은 언제나 같은 문법으로 그를 위로했다. 우리 예서 오늘도 최고였어. 손끝 떨렸다고. 그 떨림마저 사람을 울려 어느 날 라디오 공개방송 리허설 직후 모니터를 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프로필 사진은 흐린 흑백 필름. 아이디는 분명 할머니의 오래된 이메일 계정 뒷부분이었다. 할머니가 그 수많은 악플을 직접 다 읽으셨을 거 아냐. 녹화장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그는 30분 가까이 눈물을 참았다 쏟기를 반복했다. 세상은 그를 신동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할머니가 대신 건너준 지옥의 발끝조차 담그지 못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어머니 판넬로 출연한 배우 김혜선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니. 지금껏 버틴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라고 말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진 틈, 조명감독은 무대 뒤 선반에서 티슈박스를 통째로 들고 와 출연진 앞에 놓았다. 그날 녹화장은 웃음 사운드보다 훨씬 큰 훌쩍임이 배경음이 됐다. 방송 분량보다 긴 30분의 눈물 시간이 고스란히 편집돼 나갈 수는 없었지만 현장 스태프들은 오늘 장면은 빈에서 커리어에 평생 남을 터닝포인트라 입을 모았다. 사실 그는 20대를 무대 공포증과 함께 보냈다. 마이크를 잡으면 손끝에서부터 전기가 흐르듯 감각이 사라졌고 숨 쉴 공간이 어딨더라 하며 귀 사이 공백이 울렸다. 한때 매니저는 녹화 10분 전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1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했다는 고백까지 했다. 그러나 오늘 예서는 결심을 고백했다. 이제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으려 해요. 할머니가 응원 버튼 대신 제 등을 떠밀어 주셨다고 생각할래요.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올가을 반아줄게라는 가제의 힐링 앨범을 준비 중이다. 타이틀곡 안무에는 실제 할머니가 평생 즐겨 신던 꽃신 모티프가 조심스럽게 녹아들 예정이라고 한다. 팬카페 예선한다 회원수는 방송 직후 일주일 만에 40% 이상 급증했고 할머니 댓글 영원하라 해시태그가 트위터 국내 실시간 1위를 기록했다. 누군가는 빈에서가 무대에 서 있을 때마다 할머니의 끝없는 스크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글로 수많은 네티즌을 다시 울렸다. 이토록 뜨거운 방송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스튜디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그우먼 김지민이 아침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매니저는 재빨리 119에 신고했고 탈수, 과로가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해 각종 혈액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담당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꺼낸 단어가 심장을 멎게 했다.
임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정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 탓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입으로만 들려오는 혹시는 10톤 트럭만큼의 무게로 복도를 메웠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 김준호는 녹화 중이던 KBS 개그 콘서트 리허설을 끊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대본에 빨간 펜으로 그려놓은 웃음 포인트는 그대로 벽에 흩어졌고 그는 한 손에는 도넛 상자를 쥔 채 연습복 그대로 병원 복도를 뛰었다. 박진감 넘치는 예능 타이밍 대신 땀범벅 얼굴로 우리 지민이 괜찮나요? 를 되풀이했다. 이 부부는 결혼 전부터 다이 계획은 조금 여유 있게라고 말해왔지만 막상 검사 결과가 얹힌 서류 봉투가 눈앞에 놓이자 세상 속도가 0.5배 느려진 듯했다. 만약이라도 좋은 소식이면 어떡하지 하는 기대와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라는 공포가 교차하던 그 새벽, SNS에는 이미 이 김지민 임신 축하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급증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정밀검사는 임신이 아닌 일시적 호르몬 변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로, 탈수, 수면 부족이 복합적으로 몸을 경고등처럼 흔들었을 뿐이었다. 담당 의사는 실수로 놀라게 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준호는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녹화 스케줄 전면 재조정. 지민이 회복이 최우선. 그는 그 길로 매니저와 함께 퇴근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고 소속사 관계자에게 한 달간 야외 촬영은 모두 연기를 요청했다. 당분간 예능에 큰 웃음이 줄어들 수 있어도 웃음을 만드는 사람이 숨을 고르는 게 먼저라는 문장의 댓글이 이만 개가 달렸다. 팬들은 지민아 쉬어도 되라는 해시태그로 의료진과 스태프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병실에서 김준호는 직접 끓인 닭죽을 작은 보온병에 담아왔다. 평소 다이어트 중이라 죽을 멀리했던 김지민은 진한 생강향에 웃으며 이걸 내 신혼 첫 집밥으로 등록해야겠다라고 농담했지만 순간 보조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처럼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준호는 마음속에 코미디보다 더 진지한 사랑이라는 각본 없는 대사를 새겼다. 그날 새벽,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손글씨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내 손을 잡고 웃는 나를 오래오래 찍자. 새로운 챕터는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자. 좋아요 수는 300만을 넘기며 하루 종일 피드맨 위를 지켰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공동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일은 우리에게 진짜 쉼표가 필요함을 알려준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도, 서로를 가장 먼저 돌보는 사람이 되자는 약속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매체들은 사랑꾼 김준호, 원더우먼 김지민 같은 수식어를 쏟아냈고, 광고주는 다직 건강이 최우선기라며 예정됐던 두 건이 대형 캠페인을 순순히 연기했다. 병원 출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지민은 한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갈비탕부터 먹으러 갈 거예요. 대신 저녁 8시까지 잠들 겁니다. 라고 외쳤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옥타브 낮았지만 묵직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이지만 한편으론 무대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빈에서에게는 할머니의 작은 댓글이, 김지민에게는 남편의 식은 닭죽 한 숟가락이 삶의 방향키가 됐다. 어느 누구도 박수갈채만으로 살 수 없으며 환호와 동시에 들려오는 야유 혹은 침묵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리모컨을 들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흘리는 웃음과 눈물 사이에 숨겨진 숨은 자막을 읽어야 한다. 너도 버티고 있구나. 나도 버티고 있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댓글이 되고 보온병이 되고 쉼표가 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엔터테인먼트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엔터테인, 안으로 초대하여 위로로 채워준다. 이제 다음 주 SBS는 빈에서의 미공개 무대 리허설 영상을 선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카메라 뒤에서 그는 할머니의 닉네임을 파란 라벨에 적어 마이크 스탠드에 붙였다고 한다. KBS 측은 김지민, 김준호 부부를 위한 휴식 특집을 기획 중이다. 제목은 달빛 충전소.
인파가 몰리는 야외보다 조용한 산정호수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자신과 서로의 몸을 돌보는 콘셉트다. 과연 그들의 웃음이 언제쯤 다시 폭발적인 데시벨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해 보이는 한 가지가 있다. 사랑은 스포트라이트보다 오래 지속되고 눈물은 박수보다 멀리 울린다는 것.